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022년 공무원 봉급표가 나왔습니다. 어, 공무원 보수 규정 일부 개정 영안이란 게 통과됐고요.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일부 개정 영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직, 국가직 전부 다 통과됐습니다. 시행은 1월 1일부터고요. 매년 나오죠, 매년. 네. 자, 그래서 공무원의 이제 월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월급 우리가 많이 부르죠. 월급이라고. 그거는 기본 봉급이란 게 있고요. 그 기본 봉급이란 거를 지금 발표하는 거고, 플러스해서 수당이 나옵니다. 수당은 여기 밑에 보시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거의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여 수당, 뭐 가계 보존 수당, 네, 특수지 근무 수당, 그렇죠. 네, 특수 근무 수당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표 이거 보셨죠? 표. 이런 표. 그래서 이거밖에 못 받아 그러잖아요. 이거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네, 어지럽죠 지금? 네,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액 급식비 같은 거 월 14만 원씩 그냥 무조건 줍니다. 네, 무조건 줘요. 이런 거 밑에 명절 휴가비 명절 때 주는 거죠. 이거는 그때 되면 되죠. 보통 1월 추석 설이 있는 달, 추석이 있는 달에 주죠. 두 번 줍니다. 두 번. 봉급액의 60%예요. 그래서 이 월 봉급액이란 거는 내가 받는 요거. 네, 이게 이제 봉급액이에요. 여기에 60%를 준다는 소리예요. 수당은 다 이 기본적인 봉급액에 기초를 합니다. 직급 보조비라는 것도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랬죠. 최저 생계비보다 적다. 그 표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요, 네, 직급 보조비 같은 걸 주기 때문에 플러스 되면 구급 1호봉이 최저 생계비보다 좀 높습니다. 조금 높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수당 같은 거 나옵니다. 가족수당. 배우자 있으면 월 4만 원, 자녀는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부터 무조건 10만 원. 네. 그럼 셋째, 넷째 10만 원. 얼마예요, 그러면? 2만 원에다가 8만 원에다가 셋째 18만 원에다가 4명 있으면 28만 원씩 매달 가져가는 겁니다. 자, 배우자 자녀를 제한 부양은 월 2만 원인데 요것도 조금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수당했던 거에 다 나오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육아휴직 수당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육아휴직 수당이 올랐어요. 이거 좀 옛날 건데 오늘 통과되면서 조금 올랐습니다. 요거 좀 바꿔야 되겠네. 이것도 이게 아직 요 부분 파트가 아직 22년께 안 나왔어요. 그래서 22년 거 나오면 제가 요거는 갈아 넣을게요. 어쨌든 요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성과 상여란 게 가장 커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성과 상여. 네, 물론 이제 자기가 근무한 고가에 따라 주긴 하는데 요게 이제 나옵니다. 보통 한 5월 정도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정근수당 오래 하신 분들은 정근수당 이것도 막 커요. 점점 늘어나요. 굉장히 많이.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전부 다 제가 방송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오른 건데 1.4% 인상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1.4%.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공무원 하면 별표 3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관리, 철도 이런 공안직이라 그러거든요. 요 부분들은 별표 4로 돼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밑에. 경찰도 따로 있죠. 경찰, 소방, 경찰 별표 10에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전부 다. 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의 급여예요. 구급 1호봉이 168만 6,500원이에요. 1.4% 올랐으니까 얼마 안 올랐겠죠. 자, 요게 이제 기본으로 주는 돈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통 요즘은 이제 18개월 갔다 오나요? 네, 2년이 안 되죠. 그래서 2호봉을 받게 되겠죠. 170만 9,600원 이렇게 되죠. 진급을 하게 되면 승진을 한다. 그러면 9급 3호봉이었잖아요. 9급 3호봉 1748 300 받았죠. 근데 그럼 진급하면 어떤 분들은 다시 1호봉으로 가는 줄 알아요. 그럼 깎이잖아.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한 칸 옆으로 갑니다. 한 칸 아래로 가요. 한 칸 아래로. 마이너스 1호봉 한다 그래요. 그래서 1803900이 되죠. 올랐죠. 네. 또 만약에 8급 한 4, 5봉이 7급이 되면 1982200인데 2100700. 그래서 결국은 급이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요 사이 급가는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네, 이게 여기서 여기 빼보고 여기서 여기 빼보면 됩니다. 네, 심심하신 분들은 빼보세요. 얼마씩 차이 나나? 이거 뭐 1호봉, 2호봉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정말로. 2만? 네, 맞죠? 3하고 2만 3천 원 차이 나네. 2만 3천 원. 근데 여기는 4만 1,000원 차이 나죠. 이게 점점 벌어집니다. 여기가 조금 최저임금 맞추려고 여기를 조금 위로 올려놔서 그래요. 구급 1호봉을 좀 올린 거예요. 거꾸로. 자, 뭐 그런 건 알 필요 없으시고 어쨌든 쭉 다 있다.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도 정확하게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여기 만약 31호봉 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31호봉 되면 제가 알기로는 31호봉으로 계속 주거든요. 근데 아니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9급 31호봉까지 갈 리는 사실 없는데 그럴 수는 있죠. 한 20년 동안 다른 데 공무원을 했다. 한 28년, 29년을 했다. 군인 뭐 그렇게 했던 분들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죄송해요. 네, 미리 얘기해야 나중에 뭐라고 안 하니까. 자, 아까 그리고 우리 공안직이라고 했던 검찰 뭐 이런 거 교정 이런 건 조금 높습니다. 172080. 이 여기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은데. 1720. 아, 좀 다르네요. 네, 조금 더 높습니다. 기본급이 20이잖아요. 네, 좀 더 높죠. 그 다음에 경찰 쪽이 있을 거예요. 지도직. 우정직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직 우정직군은 계리직하고 집배직 얘기하는 거예요. 계리직하고 집배직. 그래서 여기 요렇습니다. 따로 있어요. 이거 일반 행정 우정사업본부 아닙니다. 어떤 분들 또 착각을 자꾸 하시던데 우정사업본부 일반 행정이에요. 일반 행정. 네, 어쨌든 아니다. 그냥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의무 경찰 여기 있네. 경찰, 순경과 소방사 같은 라인이죠. 경장 소방교, 경사 소방장, 경위 소방이. 우리가 경찰 간부 시험 보면 경위, 그 다음에 경찰대학 나오면 경위, 그 다음에 소방 간부 시험 보면 소방위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7급이라고 자꾸 우겨대시지만 6급 정도 됩니다. 6급 정도. 네, 6급. 봐봐요. 9, 8, 7, 6. 그죠? 네, 9, 8, 7, 6이잖아요. 6급 정도 되는 겁니다. 6급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경이라 그러지. 계급이라 계급. 계급. 아까 우리가 1, 2, 뭐 9급, 8급 하는 건 뭐예요? 네, 이거는 일반 공무원의 계급이에요. 일반 공무원의 계급. 네. 공안이나 일반 공무원의 계급. 계급. 직무 등급이란 건 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네, 어떤 분이 가끔 물어봐요. 근데 저도 이게 왜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 2, 3급, 4급, 5급 이게 다 뭐다? 계급이다. 여기 써 있잖아. 계급이라고. 밑에 건 호봉이란 거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급이 하나 올라가면 네, 계급이 급이 하나 올라가면 마이너스 1호봉만 한다. 그래서 1748300이 1803 900이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죠. 기본적인 게. 여기에 수당이 이제 기본 14만 원이 붙죠.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직급 보조비도 그냥 붙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금액적으로. 요 두 개는 그냥 붙어요. 그러니까 14만 원에 13만 원에도 27만 원 정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그런데 27만 원 정도 더 붙는데 뭐가 있어요. 뭐. 우리 공제되는 금액이 있죠. 공제. 우리 세전 세후란 얘기 하잖아요. 세전은 이런데 세후는 뭐 공제해 가겠어요. 연금.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연금, 국민연금 가져가죠. 근데 이제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떼가요. 그거를 이름을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기여금. 구급 한 1호봉이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 소급 기여금이란 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할부로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할부로 해요. 그러면 두 배를 가져가요. 그럼 18, 36만 원을 떼가 버려요. 훅 줄어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130만 원도 안 돼요. 실수령이 이런 분들은 남자분들 중에 호봉을 인정받으신 분들 군대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할부로 내고 계신 분들 얘기예요. 네, 그리고 확 줄어드는 분들은 근데 대부분은 일시불로 내지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된다. 처음에는. 그거 이제 군대 기간만큼만 내는 거기 때문에 군대 기간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 또 뭐네요? 건강보험료 내죠. 건강보험료. 한 8만 원, 9만 원 또 인상된다 그러니까 8, 9만 원 정도 아마 낼 거예요. 1호봉 때. 그것도 나가죠. 그 다음에 우리 세금 안 내는 것 같지만 세금 냅니다. 다. 네, 공무원도 세금 내요. 안 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자, 그 세금도 나가고 세금은 그렇게 뭐 세지는 않더라고요. 한 3만 원 정도였나? 뭐 그 정도. 이건 계산해 보면 나오니까. 네, 정확하지 않아요. 네,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노조 들어가시면 노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제회라는 걸 가지고 어떤 분이 이거 왜 떼가나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공제 기금 뭐 공제 뭐라고 나오더라. 공제 뭐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본인이 든 거예요. 저축 같은 거를 공제회에다가 본인이 저축을 들어놓고 돈을 왜 떼가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내면 그 저축하는 건데 그걸 왜 떼가냐 그래. 떼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예 급여에서 징수를 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낼까봐. 본인이 저축하겠다고 한 거예요. 본인 이득이야. 복리 이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거. 네. 그래서 본인이 넣어놓고 본인이 왜 떼가냐고 어떤 분이 그 질문하셔가지고 정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네.
그랬더니 아 그런 건가요? 제가 진짜 얼마 내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유 답답해. 자 표는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아 이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게 지금 상승이 되는데 또 어떤 분들 그러죠. 공무원도 월급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이 표를 보면 그 좀 무색하죠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잖아요 보시면. 중소기업도 요즘 뭐 200 이상은 줍니다. 근데 이게 106 그잖아요. 아니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사실은 이거 떼고 나면 최저임금보다는 좀 물론 그분들도 떼죠. 최저임금 받고도 4대 보험 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나 뭐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러죠. 최저임금 왜 이렇게 높아? 아이고. 네, 괴롭습니다. 자, 공무원은 오래되면 수당이 많이 붙어요. 오래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 2년은 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생활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정근 수당 같은 게 이제 매년 이렇게 올라요. 점점 퍼센트가 오르다가 10년 차 되면 50% 받습니다. 월 봉급액에.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 우리 그냥 구급 10호봉이라고 세보자고요. 구급 10호봉. 그러면 228만 원이잖아요. 140만 원을 네, 줍니다. 두 번 줘요.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두 번. 네, 1년에 두 번 줍니다. 두 번 받는 거야. 연 2회. 그러면 월급 하나를 더 받는 거죠. 월급 하나를 더 받는 거예요. 200 아까 몇십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붙으면 이제 급여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근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붙죠. 네, 이런 것들이 안 붙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 가산금 또 있고 뭐 성과상여금이 특히 큽니다. 몇백만 원씩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신 분은 안 나오고 그 다음 연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성과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정도에 입직하신 분들은 나오는데 뭐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두 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나옵니다. 두 달이 안 되신 분들은 안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많으신 분은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 있었는데 요게 지금 보면 재외공무원 국외 취약 자녀라고 돼 있죠. 네,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 없어졌어요. 왜?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으로 바뀌면서 없어졌어요. 학비라는 게. 네, 그래서 안 줍니다. 이건 이제. 그다음에 이런 거 뭐 그리고 도서 벽지 이런 데서 근무하면 이제 특수지 근무 수당을 받아요. 섬에 가서 근무하시거나 이러면 뭐 많지는 않습니다. 3에서 6만 원. 근데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가서 나중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초과 근무 수당. 네, 초과 근무 수당. 야근하는 거, 야근. 야간 근무 수당하고 초과 근무 수당은 달라요.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도 여러분이 야근할수록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렇게 받으면 수당으로 네,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합격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합격하셔가지고 저 월급 받으시면 되고요. 합격하셔갖고 다니시는 분은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희망은 있다. 아까 이런 수당들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